자, 여러분들 오늘 미스터 정님께서 시들모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우리 규종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우, 미스터 정님. 네, 안녕하세요. 오, 굉장히 차분하신 스타일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신가요? 그냥 방송에서만? 아니요, 원래 예. 목소리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 좋네요. 아주 네. 좋습니다. 무서운 맞아요. 이야기 하기에는 가장 좋은 타입이 아닐까.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네. 미스터 정님께서 시들무에 또 오신 이유가 있을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주제 말고 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제목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귀신은 정말 존재한다. 오, 있다. 네. 오, 확언인데요, 이 정도면?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대십니다. 미스터 정이에요. 먼저 제가 학창시절 때 겪은 일인데요.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기가 좀 그래서 혼자 한번 따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러다가 괜찮은 아파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 이름이 비버리 힐즈였어요. 오, 예. 예, 그래서 내가 언제 또 비버리 힐즈에 살아보겠나라고 싶어서 그 아파트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집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본 사람 보증인이 있어야만 집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그 학교에 있는 일본 친구가 네. 나 집을 좀 구하고 싶은데 보증인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걱정이야 내가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 지금도 20년직인데 같이 만나고 있는데 가끔 그 친구하고 같이 부동산을 가서 보증인을 해주어서 집을 계약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날 입주를 하게 됐는데 이불도 없고 뭐 가전제품도 없고 그래서 인근 쇼핑몰 같은 데 가서 테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다 계약을 했는데 한 2, 3일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단바로 바닥을 깔고 뭐 수건으로 뭐 이렇게 덮고 자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어린 나이니까 폐기에. 노숙 아닌 노숙 비슷한 느낌이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끝나고 그 계약한 아파트로 가는데 사실 뭐 부동산하고 같이 갔을 때는 못 느꼈었는데 조금 기분이 좀 으슥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대로변 바로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엔 좀 몰랐는데 기분이 좀 그러네. 이렇게 원래 좀 으슥했었나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을 잠시 하고 들어갔고 가서 씻고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누우려고 하는데 정말 뭐랄까 태어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내렸었어요. 심지어 천둥번개 소리도 되게 요란했지만은 정말 한 5초에 한 번씩 천둥번개가 쳤던 것 같아요. 자는데 제가 원래 무서운 꿈뿐만 아니라 꿈을 원래 잘 안 꿔요. 1년에 진짜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엄청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딱 깼는데 예전에 한번 들은 말로 가위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가위 눌리는 건가? 해갖고 일어나서 가위를 옆에다 놓으려고 하는데 딱 천장에 키노 인형이라고 아세요? 그 일본의 그거 약간 이누야샤 비슷한 빨간 드레스 같은 그거 입은 여자가 천장에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몸 움직이려고 했는데 몸도 안 움직였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래서 눈을 좀 감고 한 1, 2분 있다가 다시 눈을 떴죠. 없어졌나 하고. 근데 눈을 다시 떠보니까 눈은 안 보였어요. 앞머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생각하니까 좀 아직도 좀 오싹하긴 한데 막 땀은 이미 다 젖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다시 눈을 감았죠. 그리고 나서 뭐 시계는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제 기억으로는 한 3,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없더라고요. 없어갖고 일어나서 바로 불 다 켜고 밤 샌 다음에 그 다음날 학교를 갔거든요. 네. 가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나 어젯밤에 귀신 봤다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일본은 원래 귀신 많아
인정한다. 너 몰랐어? 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귀신 많아. 라고 하길래 저는 그냥 좀 어리둥절했죠. 저는 심각하게 정말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왜? 원래 이 나라에 귀신 많은 거 너 몰랐어? 하는 이런 말투로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저희 그 아파트 들어가는 저희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동물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무서워해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왜 한국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래키거나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발로 이렇게 땅 소리 내면서 오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냥 옆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예, 그래서 무서움에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대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볼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나가니까 또 있어가지고 많이 놀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인가 그 옆집에 사시는 부부 같았어요. 근데 그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저 고양이 주인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던지 아니면은 우리 집 앞에 못 오게 하던지 왜 저렇게 피해를 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웃사촌이니까 저는 아, 곤니치와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근데 보통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하이 하이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 말 무시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라 무시하나? 뭐 그냥 이런 생각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랬는데도 계속 고양이가 그렇게 있으니까 저 정말 집에 가기 싫었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누구누구인데 제가 이 고양이 때문에 매번 깜짝 놀랬다. 그래서 집안에서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그 문 앞에까지 좀 안 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쓴 다음에 그 집 문에다 꽂아놨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고양이도 없었고 그 편지도 없었고 그래서 내 편지가 통했구나. 아, 들어줬구나. 네,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또 며칠 지나니까 다시 고양이가 또 보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편지를 읽은 것 같은데 며칠 안 보여서 나는 내 말이 통했는 줄 알았는데 또 고양이가 보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부가 뭐 장 보고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 오는 거 보니까 그냥 인사하면 또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쳐다보니까 자기네들도 한번 이렇게 훌끔 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사실 나 이 집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고양이도 그렇고 내가 이 집에서 말은 안 했지만 귀신도 봤다. 근데 뭐 친구가 뭐 일본은 귀신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건데 이 고양이 때문에 나는 사실 너무 힘들다. 그 옆집에서 키우는 것 같은데 편지도 쓰고 했는데 도저히 내 말 들어주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무슨 고양이가 있고 무슨 옆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 부부 있잖아. 부부 있는데 그 부부가 고양이한테 밥도 주는 것도 봤다 그러니까 그 집엔 아무도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순간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조금 이상했던 게 그 장바구니 들고 온 날 그때 되게 후덥지근했었거든요. 근데 그 두부가 패딩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날씨도 저렇게 후덥지근한데 왜 저런 걸 입고 있을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인가?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냥 나 여기 살 집이 아니구나라고 바로 그냥 그 얘기 듣고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계약을 1년을 했는데 제가 안 살고 나온 그 시점부터 계약 기간 끝나는 날까지 월세를 다 지불해야 집을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혼나긴 했지만 그 돈 다 지불하고 이사를 갔죠.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처음 귀신을 본 거였고 이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본 것도 있거든요. 와, 그러면 이거는 일본에서 본 거는 네. 안 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 이거.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어딜 가서 친한 사람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정말, 보셨어요? 네, 한국에서도 한 번 봤어요. 오, 예. 그때 제가 대학원을 한국으로 왔거든요. 대학원을 왔는데 지인이 충북 괴산에서
유명한 무슨 칼국수하고 무슨 손만두 맛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자고 그래서 괴산?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갔는데 갔다가 차를 따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딴 데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따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거 먹고 오는 도중에 밤에 그 당시에는요. 한국에 스마트폰 갤럭시 1인가 2인가 막 나왔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였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걸로 목적지를 찍고 가고 있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길을 모르니까 쇼행길이니까. 그래서 우회전을 했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3번, 4번째 되니까 같은 길을 계속 돌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이게 이거 좀 이상하다 했는데 저쪽에 가서 다시 차를 세워놔야 되겠다 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지나가길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쳐다보게 됐는데 안에 실내등을 켜놓고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밤에 실내등을 켜놓고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눈이 마주쳐가지고 조금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내비게이션을 껐다가 다시 킨 다음에 다시 세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왜 운전할 때 이제 보통 백미러로 좌우 또는 룸미러로 뒤에 차 오나 안 오나 보잖아요. 그래서 안에 룸밀러로 보는데 뒤에 차가 있는데 아까 그 옆에서 왜 실내등 켜고 운전하다가 눈 마주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차 뒤에서 실내등 켜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바로 밟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악 소리 엄청 크게 키고 미친듯이 달려서 서울까지 올라왔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아파트로 뭐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지만 차 댈 데가 많이 없어서 주차 공간 찾고 있는데 저 끝에서 2번째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갖고 그쪽에 가서 차를 딱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차 뭉콕하면 안 되니까 살살 열고 딱 하는데 옆에 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까 그 마주쳤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도로변에서 마주쳤고 차 내비게이션 할 때도 뒤에 있었고 근데 올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저희 아파트 그 주차장 옆에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냥 차에서 안 내리고 차 나간 다음에 딴 데다가 차 대놓고 걸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베란다에서 불 다 꺼놓고 갔나 안 갔나 봤거든요. 근데 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커튼 치고 불 켜고 그날도 무서우니까 저는 뭐 귀신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거기 괴산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건가 하는 그냥 그런 무서움에 불 켜놓고 밤을 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나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낀 게 거기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아파트 쓰레기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놓는 자리였었어요, 거기가.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차를 대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귀신인가? 이거 맞아, 귀신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다 정리해보면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건가요? 네, 굉장히 마른 아저씨였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 굉장히 큰 눈이었는데 약간 술에 찌드는 사람. 그리고 왜소하고 말랐는데 아저씨인데 앞머리가 조금 까졌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인상에 깊게 남았었어요. 차 이렇게 지나갈 때 봤을 때. 무섭기도 했지만 불 켜고 다니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내비게이션 세팅할 때도 뒤에 딱 무서운 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일단 귀신과 그래서, 사람을 네.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네. 운전할 때도 그렇고 다 각자 갈 곳도 있고 할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서로 쳐다보질 않잖아요, 잘. 네, 맞습니다. 근데 계속 보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면 맞을 수 새로운 있겠네. 사실 하나 알아냈네. 네, 맞을 수 있겠네요. 새로운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간간히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취미 삼아 네. 사람들 점을 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네. 뭐 생년월일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나이나 이름을 물어보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사실 그런 걸 봐주셨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저도 그런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 걸 한번 일전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혼났죠. 왜 혼나? 네. 이게 혼날 일이 아닌데, 사실상. 미친놈 아니야? 야, 네가 무슨 뭐 그런 걸 봐. 거짓말하지 마. 막 이렇게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믿으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요즘도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오시고 하면 제가 이렇게 봐드리고는 해요. 근데 제가 그게 본업이 아니니까. 무당은 아니시니까, 그죠?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 보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집에서 혼자 뭐 일본이나 괴산에서 본 그런 귀신이 아니고 그냥 뭐 일반 사람의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아, 뭐 따라다니네. 이런 느낌. 네, 그런 것까지만. 근데 제가 그게 뭐 그전처럼 악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악한 거죠. 악한 걸로?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조심해야 될 그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네. 그게 다 맞던가요? 거의 열의 아홉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오, 확률도 네. 높으셨네. 근데 뭐 제가 대놓고 나서면서 저 이거 합니다. 저한테 보러 오세요. 이런 적은 없고요. 그냥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뭐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여쭤본 이유는 그냥 네네. 평상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절대. 진짜 태어나서 한번 볼까 말까 하긴 해요. 일반 사람들로는. 근데 예민하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네. 그러신 분들이야 이제 주구장창 겪는 거고 간헐적으로라도 겪는 건데 진짜 뭐 예민하지도 않고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는 분들은 평생 가서 못 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역시 예리하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미스터정님께서 두 가지 일본과 한국에서 봤던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혹여라도 더 보신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또 주변 네네. 지인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미스터정님께서 시들무에 다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미스터정님.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뭔가 굉장히, 방금 혹시 일어나신 느낌? 아닙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그냥 좀 조용히 하신 건가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정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귀신을 본 이야기와 예. 네, 그리고 하나는 무서운 얘기는 아닌데 그냥 사기 맞은 얘기. 아니, 사기를 당하셨어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네네. 친한 지인 측근들의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다른가 길지는 보구나. 않아요. 네, 길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치. 뭐 선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뭐 가장 최근에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가까운 지인들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알려지면 또 많은 분들이 조심할 수는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귀신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미스터 정이요. 지인 중에 간호사 지인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간호사가 되고 경기도로 올라가서 취업을 한 친구인데 간호사가 되기 전에 어느 날 친구하고 놀다가 간호사의 이모님이 식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놀다가 배고파지니까 이모한테 전화를 했고 그랬는데 이모가 바쁜 시간이니까 그 피크타임 시간만 빼고 좀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중간에 붕 뜨니까 그래서 간호사와 간호사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야기하기 쉽게 그 친구는 돌비라고 할게요 그냥.
중간에 시간이 붕 뜨니까 간호사가 내 친구 중에 돌비라고 있는데 어차피 이모네 가게 가는 길에 그 돌비네 집이 있으니까 걔한테 연락을 해서 걔네 집에서 좀 놀다가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는 길에 그 간호사가 돌비한테 연락을 해서 야, 나 이모네 가는데 이모네 가는 길에 너희 집에서 잠깐 들려서 놀다가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도 같이 있다고 괜찮아 놀러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고 그 돌비네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베란다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렀대요. 야, 뭐 이렇게. 근데 뭐 멀어서 그랬는지 높아서 그랬는지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동생하고 같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막 있길래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는데도 왜 못 들을까?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아니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네 돌비네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야 아까 그렇게 밑에서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불렀는데 소리가 안 들렸니? 그러니까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오나 한번 이렇게 보려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야 근데 아까 그 동생은 어디 갔어? 라고 그러니까 무슨 동생?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너 베란다에서 너 동생하고 같이 나와 있었잖아. 나 동생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요? 그래가지고 순간 그 같이 간 간호사 친구한테 야 너도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봤지. 그러니까 하얀색 옷 입은 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본 애는 파란색 옷 입은 애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본 거는 똑같은데 옷 색깔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그 돌비라는 애가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오늘 낮에 간호사 친구가 왔다 갔는데 그 베란다에서 언제쯤 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었는데 웬 남자 애기하고 같이 애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그랬다 라고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모님이 돌비도 몰랐던 얘기인데 사실은 너 태어나기 전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하고 여름에 시골에 물놀이하고 갔다가 거기서 익사사고로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차에서 들은 얘기인데 저도 이 얘기 듣고 조금 오싹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간호사 친구도 그때 그 이후로부터 저는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은 이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간호사 친구도 그때부터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 점을 봐주는 이런 사람을 모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떤 좋아하는 또는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런 분이 이런 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뭐 조심해라 뭐 언제 뭐 해라 그런 말을 항상 잘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나처럼 귀신을 본 적이 있구나 해서 되게 좀 이제 그분이 목격을 했던 귀신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 사기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궁금하긴 하네요. 네,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사기 수법이 되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그중에. 진짜로.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기는 좀 처음 들어봐서, 이 친구는 원래 마술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마술로 사실 이렇게 밥벌이 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취미생활로 마술을 계속 하는 친구인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이 친구를 마법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마법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법사하고 처음 알게 된 거는 작년 11월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를 알기 전에는 이 법사가 사는 동네 근처에 뭐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요 동네 근방에 이제 토킹바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위스키 마니아라서 그 토킹바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의 단점이 그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말도 느리고 살짝 더듬는 면도 있고 그리고 막 무슨 얘기를 할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공감 능력이 너무 과하다 할까?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우습게 생각했나 봐요. 그 토킹바 주인이. 그래서 맨날 막 일주일에 4-5번씩 오고 뭐 막 이야기하면은 되게 막 과한 제스처로 들어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토킹바 주인이 이 친구한테 넌 혹시 취미가 뭐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비비탄 총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권총도 있고 M16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거 모아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서 사격 연습하는 걸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랑 취미가 똑같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슨 총을 갖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무슨 총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공통점을 찾아내서 더 이렇게 다가갔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토킹바 사장이 법사한테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한번 좀 다른 거를 좀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토킹바 하나 더 하시려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그대로 가고 내가 외국에서 이런 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비비탄 권총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고 취미 삼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없는 이런 거를 내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이거를 좀 내가 독점으로 해서 좀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솔깃했겠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총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그 토킹바 사장이 이게 원래 내가 해외에서 갖고 오는 단가가 10만 원인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30만 원에 팔 거다. 내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내가 한 4천만 원 정도가 모자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돈 좀 가진 거 있냐? 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걱정하지 마야. 대출 받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이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너 뭐 대출 받은 거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리고 너 회사 생활 지금 뭐 1년 넘게 하고 있잖아. 그럼 뭐 4천만 원 정도는 그냥 우습게 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이제 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대출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해서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또 바보 같은 게 이 친구가 법사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 4천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본 적도 없고 샘플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무슨 뭐 말 그대로 뭐 그런 거 해외에서 가져오면은 창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창고도 없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믿은 거예요. 문방구에서 그냥 그 총이라도 하나 사서 보여주기라도 하지 그냥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돈만 그냥 받자마자 형님 돈 받았습니다. 돈 보내드릴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거 웬 떡이냐 하겠죠. 그래서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왔대요. 야, 지금 세관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 5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안 그러면 너가 이거 돈 투자한 거 다 날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은 저는 조금 의심을 했을 텐데 이 친구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돈도 날라가고 내가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추가 대출 받고 모자라는 돈 뭐 식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 5천을 또 마련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다시 또 이 사람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5천을 또 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참 거의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나 이 친구가 바보 같은지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왜 얘기가 없지? 뭐 왜 총 안 주지? 왜 사업 시작 안 하지?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혼자 낑낑 앓았던 거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토킹바에 가서 용기 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 형님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쯤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내일 샘플 온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전화하면은 어디로 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전화가 와서 야 너 일 끝나고 거기 토킹바 근처에 어디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딱 가니까 아까 둘비님이 얘기했을 대로 진짜 문방구에서 파는 그 앞에 왜 주황 오렌지 색깔 달린 구멍 달린 그거 네. 진짜구나 그게. 네, 그거 주면서 야 봐라 이게 샘플링이다. 지금 이게 샘플이니까 여기 앞에 이거 이렇게 있는 거지 오리지널 오면은 정말 멋있고 끝내줄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한 넉넉 잡아 한 2, 3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딱 거니까 지금 오신 분은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알잖아요. 가게를 갔는데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인데요. 그러니까, 네?
여기 사장님, 지난주에 다 인수인계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날랐다. 예, 그러니까 이미 작업을 친 거예요. 가게 막 내놓고 뭐 막 이런 중간에. 예.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저랑 한번 어디였더라? 사우나를 간 적이 있는데 사우나에서 형님 지난번에 얘기한 그 사람 지나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얼른 빨리 가서 멱살 잡아야지 하니까 경찰에서도 안 된대요. 그냥 내버려둬요. 저는 저렇게 살다가 그냥 뭐 가겠죠. 바보같이 그냥 그런 소리 할 만 하더라고요. 근데 뭐 뭐야. 저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얘기만 들은 사람이니까 예. 제가 뭐 어떻게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삼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따로 얘기를 했죠. 야 그나저나 너 그 빚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저 이제 딱 3회 남았습니다. 거의 돈 다 갚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생활비는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은 딱 자기 뭐 한 달에 위스키가 됐던 뭐 아니면 밥값이 됐던 딱 그것만 빼놓고 월급의 90% 이상은 다 그 빚 갚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거의 한 3년 넘게 갚아가지고 지금은 다 갚은 지 한 몇 달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별 사기를 다 제가 들어봤지만은 이런 총 사기를 치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그게 있어요. 네. 이 사기를 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사기랑 못 잡는 사기가 나뉘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중고로 뭐 사는 사이트에서 소액인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한 10몇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했는데 못 잡는다고 경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아예 작정하고 들어가면 야 이게 네. 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주객전도 될까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저거 누가 봐도 사기 아니냐 근데 네네. 당하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아는 시점에서 지금 듣는 거고 얼마나 또 언변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분에게. 그렇죠. 예. 야,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장난으로 농담 반으로 던진 그 문방구 총을 진짜 꺼내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자주 가는 단골집의 사장이었었으니까 그런 그치. 긴장감은 없었다는 거는 인정은 하겠으나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의심을 해볼 법한데 그게 조금 저는 아쉬운 것뿐이죠. 네,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체의 사장이라 그러면 어떤 능력이 네. 있고 이 사람이 허투루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믿음이 살짝은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맞습니다. 오늘 미스터정님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참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사기꾼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 사는구나. 이걸 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미스터정님의 네. 첫 번째 귀신 이야기, 두 번째 사기꾼에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님. 네, 감사합니다, 돌비.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참, 끝에 이야기는 화도 나고, 저거 누가 봐도 사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건데, 당한 사람이 억울한 거지, 사기 치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든 건 간에.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기 경험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고 파는 데에서 사기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거는, 당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